유엔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최고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북한이 이에 반발해 강력한 로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권 대화는 물론 인권 실태 현장 조사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연합뉴스 이유미 기자입니다. 북한이 최고 지도자까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움직임을 보이는 유엔에 제대로 발끈했습니다. 자체 인권결의안 초안을 회람시킨 데 이어 이번엔 인권 실태를 점검할 현장 실사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장일훈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는 현지 시간 22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 단독 인터뷰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대화를 강조하면서 이런 제안을 내놨습니다. 장 차석 대사는 자꾸 우리 수뇌부 걸고 드는 데는 우리가 진짜 참기 힘들다면서 지금까지는 인권 관련 대화를 안 해왔지만 이제 성의를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등의 현장 실사도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나오면 그에 맞는 선의의 조치를 취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는 완전 조작이라며 존재 자체를 부인했고 자료도 제공하라면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북한이 양보하는 대가로 유엔이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바꿔치기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유미입니다. 북한이 억류한 미국인 3명 가운데 1명을 전격 석방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여기에 화답이라도 하듯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을 향해서 대화에 무게를 실은 발언을 했습니다. 워싱턴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지난 6개월간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 씨가 북한의 석방 조치로 현지 시간 22일 고향인 오하이오로 돌아왔습니다. 북한의 이런 유화 제스처에 미국도 일정 부분 호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파울 씨의 석방에는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고 설명하면서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는 듯한 신호를 보낸 겁니다. We hope that the dynamics can develop in the next weeks, months perhaps, where we could get back to talks. And the United States is absolutely prepared to do that. 한 걸음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 주한미군 등 주둔 병력의 감축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If they do that and begin that process, we are prepared to begin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reducing the need for American force and presence in the region because the threat itself would then be reduced. 따라서 미국이 북한에 고위급 특사를 보내 나머지 2명의 미국인 석방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육자회담 등 다양한 형태의 대화가 시작되려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미국의 기본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패트릭 벤트렐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이 북한과의 대화는 열려 있으나 북한을 말이 아닌 행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대화를 위한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북한과 미국이 이번에는 대화의 실마리를 잡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뉴스와이 김범현입니다. 한미 양국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두 나라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보협의회 SCM을 개최합니다. 내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재연기 문제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영빈 기자입니다.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 SCM의 핵심 의제는 내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 통제권, 이른바 전작권의 재연기 문제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합의된 전작권 전환은 2012년 4월에서 내년 12월로 한 차례 연기됐지만 지난 4월 두 나라 정상은 북한의 핵 위협 등을 이유로 또다시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Including the enduring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 we can reconsider the 2015 timeline for transferring operational control for our alliance. 양국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북한의 핵위협을 조기에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이 구축되는 2020년대 초반으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서울 잔류와 경기 동두천의 주한미군 210 활용여단의 잔류 문제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의 잇따른 군사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 협력 등 다양한 동맹 현안과 미래 동맹 발전 과제에 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도 비공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SCM이 끝난 후에는 양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회의가 열려 이슬람 극단 세력인 이슬람국가 IS와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등의 대응 방안이 협의될 전망입니다. 뉴스와이 정영빈입니다.